꽉 1번어 초급 6. 오늘은 여러분 제가 오류가 있었다 그랬죠? 요쯤에 오류 어디서 발생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느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구나.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다. 느꼈어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신 그분께도 감사드려요. 자, 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손톱이었죠. 손톱 혹은 뭐 발톱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쯤에와 관련된 표현을 여럿 배우다가 요 문제 예문이 등장했었어요. 자, 쯤에가 아마이 마무리가 허술하다. 결정적인 한 수가 약하다. 라는 맥락에서 쯤에가 아마이. 근데 얘가 왜 문제가 되었냐면 요 자리 쯤에가 손톱이 아니고 이거였어요. 저도 매번 구두로만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쯤에라고 생각해 버린 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만들 때도 분명 이쪽에 예문들을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지하지 못한 거 보면 아, 일본 사람들도 헷갈리는구나. 근데 그걸 캐치해 주신 우리 댓글 작성자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제 모든 영상을 막 비판적으로 오류만 찾으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다 검증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따금 오타가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쯤에 우리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라고도 하는데 기왕 오류가 발생한 김에 요 쯤에를 공부해 볼게요. 자, 요 표현 한자를 보면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물을 힐, 꾸짖을 힐 요 한자의 뜻 가지고는 이쯤의 뜻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자, 쯤에 그 뜻 잔뜩 채움.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요 쯤에는 명사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딱 떨어지진 않지만 명사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파생된 굉장히 유용한 표현 이게 있죠. 간즈메. 칸은 캔, 통 이런 걸 가리키는데 근데 거기에 쯤에가 붙었어요. 근데 대신에 발음이 칸쯤에 발음이 힘드니까 땡땡 붙어서 칸쯤에 그 뜻은 통조림. 우리는 조리다에 포커스가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 통 안에 가득 채웠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간즈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빙즈메. 빙은 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채운 거 병조림. 그래서 쯤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는 가득 채움.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활용이 되는 뜻이에요. 가장 대중적인 뜻.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 뜻만 있느냐? 사용이 덜 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어떤 일의 마무리. 바로 여기서 쯤에가 아마이. 마무리가 허술하다. 즉, 그 마지막에 라스트 몰아붙이기. 딱 숨통을 끊고 그런 게 허술하다. 그런 맥락에서 쯤에가 아마이가 탄생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요 쯤에를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 얘 동사에서 파생됐구나. 제가 힌트로 우리 강의, 오늘 강의의 제목 자체가 쯔메루였죠? 맞아요. 쯔메루, 쯔메. 즉, 쯔메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 쯔메를 온전히 기억하려면 쯔메루라는 동사를 알아야만 하겠죠. 자, 우리 칸즈메, 빈즈메 떠올리면 알 수 있듯 쯔메루 가장 대표적인 뜻은 채우다, 담다. 예를 들어서 스즈케이스니 니모츠を詰める. 자, 단순히 이레루와는 좀 달라요. 스즈케이스니 니모츠を詰める. 캐리어에 짐을 채워 담다. 자, 이레루 그냥 넣다. 끝. 근데 쯔메루는 뭔가 가득 채워 담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레벨이 있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넣다 에서 끝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가방이 허ぎゅうぎゅうに詰めた.
자, 규규. 또 가져가세요. 가방니 규규니 詰めた. 가방에 책을 꽉꽉 채워 넣었다. 규규. 가져가세요. 꽉꽉. 단순히 가방 속에 넣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가득가득의 이미지. 근데 이 문장은 규규를 써서 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자, 이 가게에서는 이 한 봉투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500엔이에요. 그러니 모두들 후쿠로니 야사이오 쯔메테이루. 터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후쿠로니 야사이오 쯔메테이루. 봉투에 채소를 채우고 있다. 단순히 넣다. 이런 것과 확실히 다르죠. 자, 그래서 쯔메루, 요 채우다, 담다, 채워 넣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많다는 거.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몇 개만 더 다루자면 이런 게 있죠. 좁히다. 자, 이 아저씨 좀 민폐남. 이 두 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키요 쯔메테 쿠다사이. 아니, 아저씨가 전세 냈어요? 세키요 쯔메테 쿠다사이. 물론 입 밖으로 둘 다 못하겠지만 자리를 좁혀주세요. 즉, 자리를 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세키요 쯔메루 이용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쯔메루 채우다 담다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좌석과 관련해서는 좁히다로도 또 종종 활용이 되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근데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몰아붙이다.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퇴로가 없이 궁지로 몰아버리는.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채우다, 담다, 좁히다, 몰아붙이다. 결국 관통하는 거는 빈틈이 없어요. 거의 빈틈 없이 가득 채우는 느낌. 자리에 앉을 때 좀 빈틈이 없이 앉도록 하는 거. 그리고 퇴로에 빈틈이 없이 궁지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쯔메루는 좀 간격이 촘촘한 이미지의 동사예요.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조신이 쯔메라레테 나이테 시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조신이 쯔메라레테 나이테 시마다. 상사에게 몰아붙임 당해서 수동형이니까 울어버렸어. 근데 몰아붙임 당하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의역하자면 상사가 몰아세워서. 이게 의역되면서 조사가 좀 바뀌었지만 몰아세우다. 쯔메라레루. 이것도 이따금 활용이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쯔메루. 이게 명사가 되면 쯔메가 되고 손톱인 쯔메랑 발음이 똑같아서 저처럼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잘 공부를 해서 꼭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만들기는 없어서 혹시나 오늘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정해서 올린 쯔메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고생하셨고 전 또 찾아오겠습니다.